202만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농협.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부가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4억 9천만 원의 공금 유용, 145억 원짜리 부실 대출, 580만 원짜리 황금 열쇠 수수. 이게 다 한 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번 농협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게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라 농협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지금 농사 짓고 계신 분들한테 직접적인 문제인지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올해 1월 26일부터 약 2달간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꾸려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까지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농협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월 9일 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적발된 건수만 해도 96건의 제도 개선 사항에 위법 소지가 큰 14건은 경찰의 수사 의뢰까지 됐습니다. 숫자만 봐도 이게 한두 건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 전체에 걸친 문제라는 게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공금 유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농협재단의 사업비를 빼돌려서 총 4억 9천만 원을 선거 답례 선물로 배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중앙회장 선거에서 자기를 도와준 조합장들, 조합원들, 임직원들한테 고맙다고 재단 돈으로 선물을 돌린 거예요. 홍보용 쌀국수 구매 대금이라는 명목, 골프대회 협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갔고 별도로 중앙회 한 부서에서는 2억 4천만 원어치 홍삼이랑 화장품을 사서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협동조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건 조합원들이 서로 돕자고 만든 조직이에요. 그 조직의 수장이 조합원들의 돈으로 자기 선거 빚을 갚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농협 예산의 60%가 지출 항목조차 정해지지 않은 유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의 절반 이상이 회장이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이었다는 뜻이에요. 일반 가정으로 치면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중에 120만 원은 가장이 뭐에 쓰든 아무도 모르는 구조인 거죠. 이런 구조에서 공금 유용이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4억 9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문제지만 이런 일이 가능했던 시스템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황금 열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호동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조합 운영위원회로부터 580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 10돈을 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은 법적으로 공직자에 해당해서 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580만 원짜리 금품 수수는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나중에 반환했다고는 하지만 받은 시점에서 이미 위법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선물 하나 받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조합이 중앙회장한테 금으로 된 선물을 바치는 이 구조 자체가 농협 안에서 중앙회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권력관계,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충성의 표시. 이게 협동조합입니까? 아니면 봉건제입니까? 이제 돈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145억 원짜리 부실 대출건입니다. 2022년에 갓 만들어진 신설법인한테 여신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145억 원을 신용대출로 내줬습니다. 현재 이 돈은 연체 상태예요. 갚을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거액을 빌려준 겁니다. 뒤에는 농협경제지주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회사에 거액을 지원하는 전관 예우도 확인됐습니다. 이거 들으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농민이 농협에서 대출 받으려면 얼마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서류 준비하고 담보 잡히고 상환 능력 증명하고, 그런데 특정 법인은 심사도 없이 145억을 받아간 겁니다. 같은 농협에서 벌어진 일인데 누구한테는 엄격하고 누구한테는 무한 관대한 이의 중 잣대가 협동조합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비리가 중앙회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회원조합,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역 농협과 축협에서도 광범위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분식회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어요. 실제로는 손실이 났는데 장부에는 이익이 난 것처럼 꾸민 겁니다. 조합장들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정보를 면접관한테 보내는 청탁도 적발됐고 공금으로 지인 선물을 사고 법인카드를 심야나 휴일에 업무와 관계없이 쓰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근거 없이 특정 조합원을 반복적으로 차별한 사례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비리를 잡아야 할 내부 감시장치는 뭐라고 있었느냐?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준법감시인 자격에 중앙회 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하니까 결국 내부 사람만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감사위원도 전현직 조합장들로 채워져 있었고요. 비리를 저지르는 쪽이나 감시하는 쪽이나 같은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감시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지금 특히 심각한가? 2023년 기준으로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이 약 957만 원입니다. 처음으로 1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전년도에 비해 14% 넘게 줄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달로 나누면 80만 원도 안 돼요. 반면에 농가 채무는 2024년 기준 약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 넘게 늘었습니다. 소득은 줄고 빚은 느는 이 상황에서 농민들이 가장 의지하는 금융기관이 농협이에요. 그 농협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농민 10명 중 대다수가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영농자재를 구입합니다. 그 기관의 수장이 공금을 빼돌리고 특정인한테 특혜 대출을 주고 내부 감시는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건 농민들의 경제적 생존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2025년 조사를 보면 귀농 5년차 가구의 평균 연소득이 약 3,300만 원입니다. 일반 농가 평균의 65% 수준이에요. 경작 규모도 작고 경험도 짧으니까 당연히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착하려면 농협의 금융, 지원이랑 경영지도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게 있어요. 30대 이하 젊은 귀농자들 중에 53% 넘는 분들이 농업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귀농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7년 연속 최상위 이유예요. 이분들이 농협 비리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농업의 미래를 믿고 왔는데 그 미래를 지탱해야 할 기관이 이 모양이라면 귀농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농업 종사자 비중이 이미 7%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젊은 피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건 농업의 미래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농협의 선거 제도 자체는 왜 이런 비리에 취약한 걸까요? 농협 중앙회장 선거는 간선제와 직선제가 혼합된 구조입니다. 조합장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이 조합장들한테 금품을 돌리면 표를 살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시스템. 이 안에서는 농협을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농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건지가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금력이 당선을 결정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4억 9천만 원의 선거, 답례 선물이 바로 이 구조의 산물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리를 유발하는 제도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 구조 자체가 비가 새게 돼 있는데 양동이를 갖다 놓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붕을 고쳐야죠. 이번 감사에서 14건을 경찰에 넘기고 96건의 개선 사항을 지적한 건 양동이를 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당장 필요한 조치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붕을 고치는 겁니다. 정부도 이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농협 전반에 경영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고 실무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개혁 방향을 보면 첫째 선거에서 공금 유용이 적발되면 한 번에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둘째 내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 셋째 회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고 유보 예산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것, 넷째 퇴직 임원의 재취업 업체에 대한 특혜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다섯째 준법 감시인 자격을 완화해서 진짜 독립적인 사람이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것.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철저하게 법제화되고 시행되느냐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 하나 짚겠습니다. 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전국의 지역농협 915개, 지역축협 116개, 품목농협 45개, 합치면 1110개의 농축협과 27개, 계열사를 운영하는 거대 조직이에요. 농산물 유통, 판매, 자재 공급, 금융까지 농민 생활 전반을 담당합니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콩 자급률은 한때 99%였던 개 6%대까지 떨어졌고 보리도 96%에서 22%대로 추락했습니다.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농협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농협이 안에서부터 곪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논산 상추가 대만으로 수출되는 등 지역 농산물의 해외 진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성과가 지속되려면 품질 관리, 물류 지원, 시장 정보 제공 같은 중간 지원, 기관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농협이 그 역할을 못하면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퇴직금 문제도 한번 보시죠. 최근 5년간 중앙회장에게 지급된 퇴임 공로금이 약 90억 원입니다. 부회장한테는 약 19억 원, 다른 협동조합의 최소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기준보다 넓고 비싼 사택도 제공받았고 사택 가구류나 사치품 구매 비용, 심지어 자녀 결혼식 비용까지 재단, 사업비와 포상금에서 나갔습니다. 농민들이 한 해 농사지어서 1,000만 원도 못 버는 시대에 농민을 위한다는 기관의 수장이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비가 잔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번 농협 감사 결과가 말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농협은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 권력자의 사유물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것. 선거는 금품으로 결정되고 예산은 회장 마음대로 쓰이고 감시장치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피해자는 결국 202만 조합원, 즉 농민 여러분입니다. 정부가 개혁안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개혁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예산구조, 감사체계가 법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둘째, 조합원들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총회에 참석하고 감사 결과를 요구하고 조합장을 평가하는 것.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니까요. 셋째, 농협 안에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개혁 세력이 힘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논에 물 대고 밭에 씨 뿌리고 하우스 온도 맞추느라 바쁘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농협은 그냥 뉴스에 나오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료 사러 가는 곳이고 대출 상담받는 곳이고 수확한 걸 맡기는 곳입니다. 그 농협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 농민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가 그냥 뉴스 한 꼭지로 지나가지 않고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밥상의 말단은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